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혁신단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라고.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네요. 네. 나는 왕이다. 강유정 대변인의 말 중에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측근들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재판이 안 그래서 끝났는데 사면의 요건이 안 됩니다. 역대 최악의 범죄자들이 그냥 다 풀려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범죄자 대통합이죠.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하는 이 우리 그런 모든 양쪽과 다 잘 지내자고 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래서 그런지 어제 다 자범도 풀어주고 택시기사 두들겨 팬 사람도 풀어주고 뇌물범도 풀어주고 횡령범도 풀어주고 뭐 다 풀어줬어요. 다 풀어줬는데 정성호 법무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풀어주는 그 이유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에 기여한 공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겠다. 자, 저는 여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 딱 꽂혔어요. 국가에 기여한 공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 국가에 기여한 공로들을 한번 보시죠. 자, 오늘 8월 15일 날 나오는 사람들 쭉 봅시다. 자, 조국 나옵니다. 조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은수미 나오고요. 윤미향 나옵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이용구. 이용구도 나오죠. 자, 이 이름을 쭉쭉 불러드릴게요.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많아요, 이 사람들이요. 예, 많습니다.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균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자,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쭉쭉쭉 이런 있네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 인사들도 정창민 전 의원, 하영재 전 의원, 심학봉, 송강호 전 의원 등 쭉 있는데, 이분들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많죠. 자, 봅시다. 조국 전 의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비리. 자, 조국 이분 국가에 기여해 뭘 했죠? 조국 전 대표요? 뭘 했죠? 뭐 한 것도 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국회의원도 굉장히 짧게 하셔가지고. 네, 뭘 기여했죠? 자, 대한민국에 그건 알려주셨죠.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참 어떤 이러한 권력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구나 네.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건 있죠. 네. 기여하셨네요. 자, 조국의 강에 다시 빠졌다라고 있는데, 자, 이 사면이 보면 제가 어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옥문이 확확 열렸다. 완전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완전히 확확 열렸는데, 자,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의 표현대로 해방이 됐으니 형무소의 문을 열었다. 근데 너무 올드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대표 시절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대통령 사면은 군주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얘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어제 발표한 이 사면 명단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는지 한번 따져보시죠. 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유죄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유무죄 판단, 집행 여부도 그냥 대통령이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바로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군주국가를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야, 이거 좀 멋있는 말이잖아요. 방금 말씀하셨네요. 네. 나는 왕이다.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이재명 왕이다. 군주국가라고 합니다. 선언했네요. 선언. 말씀하셨네요. 선언. 뭐 이미 말씀하신 거 지키시고 그냥 계시고. 국가의 왕이 아니라 범죄자 국가의 왕이죠. 범죄자. 야, 근데 이거는 범죄자 전성시대입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따져봤거든요. 네. 이 전 정권 역대 정권을 쭉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민선 6공화국 쭉 따져봤는데 첫 사면 때 이 정치인들의 사면을 했나 안 했나 따져봤더니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네. 여기는 정권 초반에 굳이 이런 논란을 만들 필요가 없고 대다수는 대선 직후라고 한다면 대부분 어떤 정권 초반이라고 한다면 어떤 통합 그리고 진짜 민생 사범에 대한 억울한 뭐 행정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해줌으로써 어떤 민간 수요라든지 내수의 회복을 위한 어떤 이런 방향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번에도 몇천 명 같이 사면을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명이 되는 것은 정치인 사면이 주로 이제 조명에 들고 그거에 대해서 찬반이 나눠지는 것인데 저는 지금의 그러니까 높은 지지율과 아마 그런 걸 믿고 그냥 뭐 국민들 안중에도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험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요. 자기 임기 후에 뭐 임기를 더 계속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건 이제 불투명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의 어떤 그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본인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재판이 또 계속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자신의 안위를 보장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풀어 놔야 되는 거죠. 빚을 지게 해야 되는 거죠. 김민석 그 사람한테는 총리 자리를 줬고 그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또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력한 여권 주자라고 오늘 신문들은 막 썼던데 조국 선거 가능성이 있다면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는 시점에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8개월밖에 안 살았는데 지금 해줘야 이게 확실한 빚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조국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여기도 일단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거죠. 저는 그런 계산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이렇게 해서 솔직히 뭐 풀어주고 싶다 얘기하면 되는데 저는 이 논리가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게 솔직히 좀 더 잘못됐고 너무 밉살스러워요. 어제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이라는 사람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런 논리를 폈잖아요. 누가 봐도 조국 혁신당이 야당입니까? 야당이에요? 무슨 야당이에요? 야, 그런데 야당 인사를 풀어줬대.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뭐 조국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다 주로 사면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좀 더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라고 보시면 아니 무슨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야당이라고 쳐준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여권이라고 했어. 여권이라고. 그러면 여당 대표는 여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굳이 야당이래. 그러면 조국 전 대표는 정체성이 없어. 이 사람은 뭐 어디로 가서 서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혼란이네? 강유정 대변인의 말대로라면 어용 야당이죠. 오용 여당. 사쿠라네? 네. 옛날로 얘기하면 아니, 사쿠라 사쿠라. 80년대도 이런 거 있었습니다. 약간 민한당. 네, 민한당. 네. 네, 뭐 이런 사쿠라네 사쿠라. 네. 어용야당. 아니 강유정 대변인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제가 저는 이 강유정 대변인 좀 오래 좀 그 유임했으면 좋겠어요. 갈 데도 없어요. 의원직도 배지도 굉장히 던지고 도움이 많이 돼요, 갔는데. 저희한테 네. 이런 아니, 분들이 좀 근데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 대변인이 또 국민의힘이니까 저는 마치 저거 보면서 바이든 날리면이 떠올랐어요. 솔직히 김은혜 전 대변인이 당시에 홍보수석이었나요? 네네네.
굳이 저런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었나? 그것 때문에 솔직히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초창기가 아니, 시켜서 한 거잖아요. 아래로 무너졌기는 합니다만은 아니, 시켜서 한 아니 거지. 이것도 뭐 대통령이 뜻이겠죠. 대변인이라는 이거 것은 시켜서 한 거지 뭐 이것도요. 그러니까 굳이 여당 야당 굳이 야당 조국을 그냥 여권 인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굳이 야당이라 해가지고 이번에 야당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저 말 중에 강유정 대변인의 말 중에 정말 어폐가 있는 말이 뭐냐면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씨, 말도 안 돼. 측근들이 아직 재판이 안 끝났어요. 재판이 안 그래서 끝났는데 무슨 뭘? 사면의 요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김용 씨 아직 대법원 계류 중이고요. 정진상 씨 아직 1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해준 거예요. 아직 깜빵도 안 들어가는데 뭐 어떻게 빼줘? 본인들 하고 싶었겠지. 옹문이 열릴 수가 옹문이 들어가지도 않은데 어떻게 네. 옹문에서 그리고 빼주냐고. 이화영 씨는 측근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네, 그냥 이해찬 총리 네, 사람이에요. 측근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은 대법원 확정 판결 났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또 있어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들이. 근데 어떻게 사면을 해줍니까? 제가 보기엔 이화영은 다음번에 나옵니다. 다음번에 사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겠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그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화영이에요. 근데 사면 계속 안 해주잖아요. 이 사람 어떤 일 할지 모릅니다. 근데 불법 대북 송금은 진짜 체제를 뒤흔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끊어놓은 건데 제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그걸 얘기한다. 그럼 이제 저는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갇혀 있을 때 그때 정성호 지금 법무장관도 찾아가고 박찬대 그 당시 원내대표 전이었죠. 그때 네. 찾아가고 그래서 다 회유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 계속 너 이번에도 안 돼, 이번에도 안 돼, 좀 더 기다려. 이러면 이 사람 어떤 일 할지 몰라요. 신하 씨잖아요. 아니 한때는 제가 3개월 변호했었으니까. 변호사였잖아요. 근데 변호사. 제가 봤을 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화영 씨가 이제는 위협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진술을 예를 들어서 한번 번복을 해버렸었잖아요. 할 수 있죠. 아니 근데 그걸 보면 이제는 그 사람의 증거로서의 증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 신빙성이 확대하다 버렸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 한 번 바꿨고 네. 또 한 번 바꿨는데 또 또 바꿔? 그러면 재판에서 그렇게 제가 만약 변호인이면 그렇게 주장할 저는 것 그렇게 같아요. 보지 않는데 한번 원래 얘기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그걸로 돌아간다고 하면 저는 오히려 신빙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팩트는 왜 무섭냐? 팩트는 디테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했을 때 그걸 법정에서 신뢰하는 것이거든요. 저거는 겪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근데 이재명 지사한테 언제 어떻게 상의를 했고 그때 이재명 지사는 뭐라고 말했었고 그런 것들을 사실로 다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다 보시면 아시는 거죠. 근데 공소 취소할 수도 있어요. 저는 공소 취소가 이 지금 민주당 정권의 가장 큰 빌드업을 좀 하고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저도.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공소 취소로 여기를 마무리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실제 지금 1심에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이화영 씨나 김성태 씨는 계속 지금 재판을 한다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만 중단한다는 거였으니까 공범들은 쭉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확정될 수도 있죠. 이 정권 안에서. 그럼 냅두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공소 취소 해버리면 네. 뭐 공범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재임 기간 이후에 솔직히 그러면 공선법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이제 그 파기환송된 건 이제 뭐 대통령 선거 나갈 끝났는데 일이 선거 나갈 없으니까. 일도 없고 뭐 대통령 다 임기 끝났는데 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네. 다음번 선거 안 나갈 건데. 뭐. 그다음 대북 송금 공소 취소해버리면 재판 없어지는 것이고 나머지는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그건 좀 진짜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지금 애매합니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나이 80 넘어도 안 끝나요. 네, 제가 봤을 때는 10년짜리 재판이거든요. 그게. 네.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나왔던 증인들이 네이버, 두산 그런 관련자들거든요. 지금 이 정부에서 네이버, 두산 다 지금 장관하고 있는데 장관하고 있죠. 무슨 뭐 AI 뭐 대표 선수를 뭐 뽑아주고 있는데 뭐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재판 사법 리스크는 그걸로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화영의 만약에 뭐 가능성이 낮은 일이지만 폭탄 선언이 나온다.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지시였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럼 이제 정권이 흔들리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 특별 사면 해줄 거라고 봐요. 이 사람. 특사는 저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올 겨울 늦어도 겨울 정도는 해주겠죠. 이번에는 좀 그렇고.
근데 그것들을 그렇게 만약에 해준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죠. 예. 그렇기 국민의 때문에 판단이지. 국민의힘이 제정신을 차리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은 진짜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분노의 그릇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신이 못 차리고 있으니까 그릇이 깨졌어. 예,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자. 한심해. 자, 일단은 그거는 뭐 지들 알아서 하라고 아니 국민의힘 빨리 정신 차리라고 하고요. 자, 옥문이 열리니까 이제 8월 15일 0시를 기해서 이제 옥문을 박차고 나올 분들이 쭉쭉 한번 찾아볼게요. 면면을 볼게요. 이 면면을 보면 또 혈압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는데요. 특히 면면을 좀 볼게요. 혈압을 올릴 사람들을. 오늘 혈압약 먹고 왔어요, 저. 저는 이 사람은 의외의 인물이라서 누구야? 뇌물수수 혐의. 음. 은수미 전 성남시장 이 저도- 막판에 확 들어왔잖아요. 네, 저도 이 부분은 숨겨놓은 히든카드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거의 약간 그 이재명 대통령이 표현하신 대로 물소대 전략. 와, 건너갈 때 이게 그냥 섞여가지고 그냥 훅 지나가는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윤미향으로 몰매를 맞고 그 네. 뒤에다 숨겨놨어요. 네. 그래서 윤미향 전 의원이 뒤지게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뒤에 살짝 숨겨놨다가 여러 사람 숨겨 있었죠. 네. 뭐 이용구, 그다음에 은수미. 은수미가 숨겨져 있다가 훅 나오고 그 다음에 택시 기사 두들겨 팬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뒤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나 이 두 사람이 튀어져 나오는데 순간 진짜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와, 난 진짜 이렇게까지 해줘야 돼? 이번에 기조가 법무부에서 밝힌 기조가 어떤 사면의 기조가 불법 계엄을 극복하고 내수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란 극복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수요는 아닐 것 같은데. 내란 극복인가? 응. 아니 그렇다 쳐요. 그러면 뇌물죄 받은 사람 사면해 주는 거랑 아니 이건 정찬민 의원도 똑같아요. 그분 영인시장 시절에 뇌물 받은 걸로 지금 7년 8개월 7년 넘게 그 형 받아가지고 지금 형기 제가 알기로는 수용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이런 뇌물 사범을 풀어주는 거하고 국민통합하고 뭔 상관이에요? 불법 계엄하고는 뭔 상관이고? 아무 상관이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 뇌물 사범들 풀어주면 국민통합 됩니까? 저는 그럴 거면 일반 공무원들 있잖아요. 일반 공무원들 뇌물 이렇게 받은 사람들 무조건 10년 넘거든요. 풀려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 다 연금도 없어요. 전부 다 파면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그분들도 다 사면 복권해줘야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보니까 그 여러 시사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패널 분들이 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 보면 뇌물을 받던 횡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배지를 다 한번 배지를 달든 시장을 해라, 정치를 해라. 네. 응? 다 정- 배지 한번 다. 배지를 달든 정치를 해서 횡령을 하든 배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배지를 달고 정치를 국회의원을 하면서 배임하거나 횡령을 하거나 뇌물을 받아라. 그래야 사면을 받거나 복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논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저는 되게 거대한 부조리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광복 80주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에 우뚝 선 나라가 됐잖아요. 저는 그 다른 데서도 말씀드렸는데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영화를 제가 뒤늦게 이제 봤는데 정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세계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우리가 나라가 됐다는 게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6,000년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가 그냥 잘 사는 나라 된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불우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나라의 한쪽의 면을 보면은 전과 사범이고 12개 중대 범죄 혐의 받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또 그 총리 뭐 어떤 사람이 총리 됐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다 이렇게 역대 최악의 범죄자들이 그냥 다 풀려 나와요. 옥문을 열었다고 하면 풀려 나와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우리 건국 이래 지금까지 역사상 80년 동안 이렇게 짓밟은 사람은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입시 비리는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국립대 교수, 우리나라 최고의 국립대 교수로 있으면서 입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에요. 이게 인턴 증명서 하나 위조한 게 아니라 8개, 무려 8개 허위 스펙을 위조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감찰 무마, 자기 편이라고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무마시켜서 없던 걸로 만들어준 사람이, 이것도 사실 없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나라 법치를 총괄하는 법무장관까지 임명했어요. 법무장관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일은 우리 역사상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반성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5년 동안이나 재판 지연되면서 국회의원 배지까지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치를 노골적으로 그냥 다 붕괴시킨 사람인데 들어간 지 8개월 됐는데 그냥 없던 일로 하고 꺼내줘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된다? 아니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윤미향이라는 사람은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몇십 년 동안 이용해 먹었던, 그래서 할머니들 도와주자고 보낸 그 돈을 가지고서 5개 개인 계좌에 다 넣고 요새 조그만 모임에서 친구들끼리 모임에서도 모임 통장 쓰지 않습니까? 자기 개인 계좌로 몇십만 원이라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사회 수준이 그런데 그걸 개인 계좌에 넣어놓고 몇억 원을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재판부에서 다 개인 계좌로 들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 그러면서 소명이 되는 8천만 원만 유죄로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반성도 안 인정도 안 하잖아요. 후원금 돌려달라는 120만 원 돌려달라는 소송이 걸렸는데도 120만 원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우리 일제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피해자들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등친 사람을 광복 80주년에 사면을 해줘요. 이 역사를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앞으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이 사람들은요, 뭐 일본 뭐 아픈 역사 이런 얘기 하지도 말아야 돼요. 제일 나쁜 건 진짜 윤미향 전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니 왜 조롱을 하고 있어 국민들을. 이 횡령 이게 사면 소식이 사면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들을 조롱했잖아요. 네. 국민들한테 조롱했잖아요. 아니 진짜 예? 뭐 저를 욕하는 것들, 예?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를 욕하는 것들.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국민들을 조롱했는데도 그냥 강행을 해서 사면을 해줍니까? 저는 제의식이 없어. 기본적으로 진짜 제의식이 없어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요. 저는 더 정신 나간 사람이,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아니 이게 정말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의 정말 문제점이에요. 그냥 내 돈, 법인의 돈, 이건 그냥 다 본인 주머니에 쌈짓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 장학금 주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냥 목적에 맞게 썼다. 유용한 게 없다. 그냥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나요? 이게 2020년 9월에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 때 다 한 거고. 4년 2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검찰이었는데. 그러니까요. 1심에서는 1,700만 원만 유죄 판결했지만 2심 올라와서 8천만 원으로 대부분의 혐의 다 유죄 판결했고,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 판결한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전부 부정하는 거죠. 아무리 어떤 중범죄로 최종 판결 받아도 다 부인이에요. 다 인정하지 않는. 김경수, 한명숙 다 똑같지 않습니까? 조국, 윤미향 다 그래요. 다 정치검찰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반성하지 않는 사람 용서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 똑같은 일 또 하는 겁니다.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거로 그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무슨 국민 통합입니까? 범죄자 대통합이죠.